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뜬 채로 소중한 돈을 날린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감정 싸움이 깊어지면서 피해 보상에는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투자자들의 보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건을 놓고 서로 충돌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옳으니 부하이니 아니니 이러면서 지금 붙었는데 사실은 이 피해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국회에서는 그 피해자들 얘기가 별로 없는데 현재 보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남부지검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임의 변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들은 정치와 검찰이 피해 구제를 덮고 있다. 정치와 검찰이 피해 구제를 덮고 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얼마나 속이 타셔서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제 라임 관련해서는 피해 보상이 좀 무역금융 여기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무역금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무역금융은 금감원에서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2018년 11월 기준으로 좀 총가입 금액이 이게 한 5천억이 좀 넘는데 1,600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착오위한 계약으로 7월에 전액 배상 판정을 하고 판매사들이 한 5개가 있었는데요. 업무상 배임으로 좀 지연을 하다 올 8월 달에 전액 수용을 했고 최근 10월 달까지 이제 다 피해자들에게는 지급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라임의 경우에는 그 대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만 전액 배상. 무역금융만. 무역금융만. 그럼 다른 거는 전액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1조 6천억이 지금 판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10% 정도 배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 그러면 라임은 그렇고 지금 옵티머스는 피해자들의 보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판매사별로 좀 다른데요. 판매사별로? 제일 많이 팔았던 NH투자증권은 85%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여기는 좀 질질 끌다가 유동성 해소 방안이라고 해서 선지급을 하는데 유동성 해소 방안이 어려운 말인데 그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이죠. 대출해주겠다. 근데 이제 대출해준다 그러면 아니 내가 피해를 봤는데 돈까지 빌려주냐 이자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피해가려고 어쨌든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 3억 미만은 70%를 선지급을 하는 방안이었고요. 뭐 10억 이상은 법인이면 최소 30%까지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70%를 선지급 방안으로 발표를 했다. 최근에 다시 20%를 더 추가해서 90%까지 선지급을. 한국투자증권은 90%? 하다 보니까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아니 이게 판매사별로 왜 다르냐. 왜 다르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면 동일한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라통을 터지고 계시죠. 만약에 내가 한국투자증권에 가입을 했으면 90%를 선지급으로 우선 받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아예 보상 받는 거죠? 선지급이죠. 우선 받는 것이고. 둘 다 선지급이라는 용어인데 배상은 나중에 이제 누가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분통이 터지시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겠네요. 판매사별로 배상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화가 나시는 거고 라임 같은 경우에도 배상 이제 못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배상 비율은 은행별로는 50에서 51%입니다. 신한은행이 선지급으로 50%를 하니까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51%, 1% 더 주는 방안으로 배상 발표를 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책임이 있다. 투자자 책임을 물어서 은행은 가입 금액의 50%인데 신한금투, 대신증권 여기는 손실 금액의 50%를 하다 보니까 대신증권 피해자나 신한금투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는 안 받고 말겠다 우선.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형사상 취하 조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화가 많이 나시는 거죠. 그러면 옵티머스의 경우에 왜 NH증권은 이 유동성 지원으로 70%,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70%만 합니까? 나중에 어떤 법적 책임 소재를 좀 다른 기관들과 가려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라는 논리입니다. 70이 됐든 90이 됐든 네. 50이 됐든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자기들이 잘못이 없는데 네. NH 입장은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은 무조건 잘못은 없다. 잘못이 없다. 자신들도 피해자다. 피해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의 책임을 지고 네. 고객을 입장에서 먼저 지급을 하는데 NH 입장에서는 업무상 배임의 이슈가 있으니까 이사들이 찬성을 안 했어요. 아, 유동성 지원 방안에 예, 대해서 예. 이사들이 찬성을 안 하니까 사회이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질질 예. 끌다가 예. 뭐 타협을 한 결과인 것 같아요. 70%. 그러니까 이 70%에 해당하는 고객 숫자가 한 77% 정도라고 NH는 밝혔습니다. 77%. 예. 네. 그러면 지금 관련된 다른 금융회사들이 있죠. NH증권의 판매와 관련돼서 뭐 하나은행도 있고 그 관련 그 업무적인 절차에서 예탁 결제원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좀 갈등이 많겠네요. 지금 서로 책임 떠는 거게. 그러니까 추미애하고 검찰총장님하고 떠는 게 꼴성사납듯이 금융회사들 간에도 또 지금 금융회사들끼리 NH도 하고 그러니까 수탁사인 하나은행, 예. 예탁 결제원까지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죠. 네. 서로 속았다. 예. 서로 견제해서 밝힐 수 있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예. 고객들은 다 저 돈을 다 넣고 다 날리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원래 네. 자본시장법에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 427조에 보면 예. 운용 행위 감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냐면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네. 투자 설명서를 보고 운용 지시가 제대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옵티머스 확인을 해야 자산운용의 됩니다. 지시가 제대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확인이 2015년도 사모펀드 활성화법에 따라서 확인 의무를 면제를 해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원래대로 그렇게 했다면 했군요. 투자 설명서대로 확인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없는데 NH투자증권은 계속해서 확인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NH투자증권이 위조 혐의를 발견을 하고 올 6월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서 네. 잔고증명을 보자라고 예. 하니까 법상을 맞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물어봐라. 예. 이렇게 한 거였고 NH는 자산운용사가 확인해줬다 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하나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보고 네. 양측이 다 가짜라는 걸 확인을 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NH는 자기들도 모르고 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NH증권이 조금 빨리 그 확인을 했더라면 예를 들면 운용 지시가 법적으로 합리적이든 좀 빨리 서로 확인을 했더라면 이렇게 크게 사기 사건이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다들 손 놓고 지금 당한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선관의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법 시장상은 의무를 면책을 했다 하더라도 네. 선량한 관리 의무가 있는데 예. 계속 지시되는 사의 본사 정도만 좀 확인을 했어도 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본사가 사우나 예. 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투자한 있거든요. 곳이 사우나였다. 예. 공공기관 좀- 매출 채권 사라 그랬는데. 계속 운영 지시가 뭔가 이상한 것들이 네. 한 번쯤은 걸러줬어야 되지 않느냐. 아, 이 큰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한 건데 도대체 고객들이 소중한 돈인데 뭐 공공성 있는 금융회사들이 좀 눈을 뜨고 있어야 되네. 다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핑계를 대는데 예. 다들 선관의 의무는 다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국감에서도 그렇고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탓 공방, 내가 부안이, 내가 상관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수사 상황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해결을 잡아내야 돼?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수사가 두 쪽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라임은 남부지검, 남부지검, 옵티머스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김봉현 씨의 편지 폭로, 예, 뭐 저도 이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정무수석한테 돈을 줬다 안 줬다 공방, 예, 그러니까 정치인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예. 김재현 씨 같은 경우는 하자치유 문건, 뭐 옵티머스? 녹취록 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정치권의 공방으로 가면서 이제 심지어 투자자 명단이라고 해서 가입자 명단이 오픈 공개까지 되었는데 그렇죠. 뭐 상장회사 47곳인가 다 투자가 예, 다 예. 공개됐죠. 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돼버렸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라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사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일당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까요. 네, 김봉현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예,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도망을 갔고 오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일당들의 수사는 바로 이루어졌는데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감찰을 지시했던 그렇죠.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2018년도 수사 의뢰거든요. 아, 그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일 때, 장할 때. 중앙지검장 할 때 그 투자한 걸 수사를 했는데 전파진흥원이 전파진흥에 맡긴 돈,
맡긴 돈을 자기들이 돈은 찾고 네. 성지건설이 M&A에서 상장 폐지되고 예. 이상한 투자 자기들하고 말한 거하고 다른 게 알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알고 그걸 이제 수사 의뢰를 중앙지검에 2018년 10월에 했는데 그 다음에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때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검찰의 진영관 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김봉현 씨가 뭐 공개할 때마다 여야가 입장이 갈려져 가지고 서로 하나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재현의 문건이 공개될 때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검찰의 이게 정치 공방보다는 피해자를 생각하는 소사와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했다거나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책임이 있는데 자신들만 좀 쏙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도 많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예, 일단 첫 번째 이 원죄는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모펀드 설립 요건 완화, 저물력 요건 완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를 완화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 사건은 정확한 허점을 노린 거였거든요. 뭐냐면 확인 감시 의무를 다 면제해 줬어요. 아까 말씀 확인 감시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면제를 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회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옵티머스 규모면 외부 감사가 돌아서 회계 보고를 해서 실제 자산 명세서하고 보고된 자산 명세서가 다른지 안 다른지만 확인만 하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이면 걸러질 내용이었어요. 회계감사 의무도 면제를 했네요. 그러니까 회계감사 의무는 면제를 시켰다면 최소한 우리가 왜 수탁사가 등장하고 판매사가 등장하고 자산운용사가 등장하냐. 자본시장법상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감시해라고 해서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사가 팔았던 고객의 명단을 자산운용사가 알아면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이런 감시 의무를 뒀는데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을 2015년도에 다 폐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자산운용사에 가서 알아봐라. NH는 그렇군요. 우리는 판매만 했다.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원죄. 확인을 못하게 하는 원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감원이죠. 금감원의 이 관리감독. 관리감독하라는 산약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렇죠. 이 기가 막힐 짓이죠. 사실 금융위의 원죄 다음으로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이민 같은 경우에는 룸사롱에서 행정관한테 문건을 전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부 보고 문건을. 워낙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밤에 그리 갔나.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 청와대 행정관이 문서를 달라고 하면 정식적 루트를 통해서 쭉 주면 되는데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룸사롱에서 보니까 향응이에요. 그런데 이 향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문서 전달에 대해서만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향응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감독원의 입장은 뭐냐면 법상 자산운용사에 감시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2015년도 완화될 때 많이 없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상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문서 전달을 하면 안 되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뭐 윤모 국장이 돈 받고 알선해줬다 이야기까지 나와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선해주는. 그다음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 2017년도에 유난히 옵티머스를 봐줘요. 금감원이. 그러니까 적기 시정 접시 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비호 세력이 있었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금이 좀 미달됐을 때 이걸 시정하라고 주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형 선고하고 같은 거거든요. 언제까지 안 되면 퇴출당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유예받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장관 이름이 나오니까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고문 아니냐. 그리고 실제 치유 문건에 그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양호. 그러니까 양호는 또 대주주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그렇고 이건 이혁진이라는 전 경영진이 민원까지예요. 지금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데 금감원이 묵살을 하고 대주주 적격, 그러니까 대주주를 사후 승인을 해주는데 이게 2017년부터 말부터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난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데 최소한 금감원이 한 번은 나가봤어야죠. 나가서 전파진흥원처럼 이 투자가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쪽에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다고 하면서 인수를 해놓고 자금 유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가는 겁니다. 특히 녹취록에 기가 막힌 게 등장하는 게 금감원 직원이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는 애원을 해요. 이거 못 맞추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투자자 명단을 한번 봤는데요. 그 시기에
오티머스가 들어왔던 자본금이 20억이 오티머스 펀드에 들어가요. 2017년 10월에, 예, 12월에. 참 그렇군요. 그리고 예. 12월 20일 날 예. 적기시정 조치 유예를 받습니다. 얼마나 봐준 겁니까 이게? 그렇죠? 저는 봐줬다고 네. 생각하고 네, 네. 이게 성공한 게이트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이게 보이지 지금- 않는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잡지 않고 있고 네, 네. 피해자 구제에 위해서 나서지 않고 정치권이 서로가 권력형 게이트로 몰면서 여당이 연루됐다, 야당이 연루됐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고 있는 게 네. 피해자 입장에서 같이 했던 저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게 저희도 지금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 오늘 이 정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